오늘 마켓 A컷을 통해서는요, 반도체 관련된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자 하는데요. 오늘 제가 A컷으로 준비한 사진은요, CXL에 대한 삼성과 SK하이닉스의 콜 테스트 통과와 관련된 기업의 사진을 준비를 했습니다. 마벨이라는 기업이고요. 반도체가 흐르는 그 길을 만드는 회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다음 장을 통해서 콜 테스트 통과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벨의 CXL 콜 테스트를 통과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마이크론이 가장 먼저 통과가 됐었고요. 삼성과 SK하이닉스 역시나 이제 통과가 된 것인데요. 상호 운용성에 대한 콜 테스트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인텔과 AMD의 CPU 검증까지 마무리가 되면서 CPU의 2강 그리고 메모리의 3강 거기다가 마벨까지 더해지면서 완전한 호환성 생태계가 형성됐다라는 긍정적인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메모리 3사의 차세대 CXL 전략을 보게 된다면 삼성전자가 가장 많죠. 사실 삼성전자 그 시장의 문을 열었다라고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업계 최초로 CXL D램을 만들었고요. 이와 함께 23년에는 128GB의 CXL 2.0의 모드를 만들었고 지금은 256GB급에 대한 양산을 준비 중에 있고요. 내년에는 3.1에 대한 제품 출시가 예정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SK하이닉스 역시나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 128GB급이고요. 지금 검증을 진행하고 있고 마이크론 역시나 DDR5 기반으로 CXL 검증에 성공을 하면서 사실 CXL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가 지금은 기술적으로 앞서가고 있기 때문에 HBM 시장에선 뒤처졌지만 삼성전자가 CXL 링크 시장에서는 선두주자가 될 수 있다라는 긍정적인 해석이 더해지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CXL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다음 장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CXL이라는요, 지금 말 그대로 연산을 하는데요. 빠르게 연결해서 연산하는 그런 작업을 뜻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도체가 부분마다 다 각기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데 그 언어를 하나로 통합해서 연결하는 기술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CPU 하나에 대규모의 모듈에 대한 연결이 가능하기 때문에 AI 시대에 데이터 병목 현상이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였는데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기술로 꼽히고 있는 상황이고요. 기존의 CPU와 메모리 구조의 한계를 보완하는 그러한 기술력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HBM과 비교를 하자면요. HBM이 정보의 고속도로를 더 빠르게 속도감 있게 확장하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CXL 같은 경우에는 메모리의 용량을 나눠주고 또 빌려 쓰는 양식으로 구성이 되고요. 용량이나 확장성에 대한 경쟁을 지금 3사가 펼치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HBM은 GPU고요. 그리고 CXL은 CPU에다가 메모리 그리고 가속기 아키텍처까지 전환이 가능하기 때문에 두 개의 기술이 서로 경쟁하는 것보다 함께 호환돼서 사용되는 그런 거라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 시장 조사 업체에서는 22년에 170만 달러였던 시장이 28년에는 무려 150억 달러까지 무려 90배가량 성장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특히나 내년 이후에 본격적으로 상용화가 되고 제품이 적극적으로 출시가 되게 된다면 본격적인 성장이 기대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3사가 고군분투하면서 기술을 개발 중에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번에 콜 테스트가 통과가 되면서 CXL 관련 기업들도 주목을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음 장을 통해서 이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여기 오늘 반도체 관련해서 긍정적인 이슈가 하나 있어서요. 한번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그 미국에서 중국 공장에 대한 장비 반출을 일일이 하나하나 허가하는 방안으로 변경이 될 수 있다라는 소식을 전해줬습니다. 바이든 정부 때는요. 검증된 최종 사용자로 선정이 된다면 승인을 하지 않더라도 무기한으로 승인이 되는 그러한 정책이 펼쳐졌었는데 현재 트럼프 정부에 들어서 이 삼성과 SK 중국 공장 그 명단에서 제외를 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하나하나 일일이 다 검사를 해야 됐었고 이에 대한 우려감 때문에 반도체 관련 기업들이 흔들렸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연간 승인제를 검토한다는 소식이 전해진 건데요. 삼성과 SK 중국 공장에서 매해마다 장비와 부품을 정확한 수량 단위로 신청을 하고 승인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시장에서 좀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것은요. 공장 운영 자체가 멈추지 않을까라는 우려를 했었는데 운영은 가능하다라는 부분에서 긍정적으로 보고요. 다만 확장이라던가 업그레이드용 장비는 금지가 되어 있고 또한 매년 필요한 장비와 부품을 정확한 수량으로 예측을 해야 되는데 그 예측에 대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처럼 무역에 대한 불확실성이 큰 상황일수록 대응하기가 힘들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장을 통해서 이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다가 기술주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이 나오는 게 B컷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만 커지면서입니다. 8월 비농협 고용 지표가 부진한 것으로 확인이 되면서 맨 처음에 시장에서는 고용 시장이 안 좋으니까 경기가 침체되나? 이러한 생각이 나오면서 좀 흔들렸었습니다. 하지만 시장이 지날수록 금리 인하에 대한 해석이 더 커지고 있고요. 그로 인해서 시장이 더 좋아질 것이다라는 게 오늘 시장을 들어 올리는 요인 중에 하나죠. 지금 패드워치에 따르면 12월까지 기준금리가 75bp로 인하할 확률이 69.3%가량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요. 직전에가 65.3이었습니다. 지금 한 4%포인트가량이 상승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고 여기에 연준이 블랙아웃 기간에 돌입을 했는데 지금 추가적인 발언을 할 수가 없고요. 지표로만 금리 인하에 대한 예측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중요한 지표 발표가 앞두고 있죠. 10일과 11일 날 PPI와 CPI가 발표가 될 예정인데 물가 지표 확인하고 가려는 움직임도 나올 수 있으니까요. 이 부분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통화 완화의 기대감에도 S&P의 멀티플을 보시게 되면 주가 멀티플의 상승이 조금 제한적이라는 게 확인되고 있고요. 보시는 것처럼 지표 자체가 선행 P와 함께 각 항목 사이의 상관관계 계수를 보게 된다면 지금 성장률 컨센서스 그리고 10년물 국채 금리가 조금 동조화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금리가 인하된다고 시장이 더 오를 것이다라는 기대감보다는 금리 인하로 인해서 성장성이 담보가 돼야지 시장이 오를 수 있다. 이 부분을 좀 염두하시면서 시장 투자 전략을 세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내에서도요 긍정적인 이슈가 있습니다. 대주주 양도세 완화 소식이 전해진 건데요. 코스피가 과연 5,000P로 향하는 상승 동력을 얻을 수 있게 될까요? 지금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요 이재명 대통령과의 첫 단독 회담에서 대주주 기준 상향 요건에 대한 건의를 했고요. 이재명 대통령이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라고 발언을 하면서 대주주 양도세 요건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시장을 좀 들어 올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구윤철 부총리 역시나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국민들은 대주주 양도세가 완화되길 원하고 있죠. 아무래도 5,000P를 향한다는 정부의 구호와는 역행하는 그러한 정책이었기 때문에 지금 양도세를 완화해야 된다라는 의견이 많고요. 그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라는 부총리의 발언이 좀 유연하게 태도가 변화한 것이다라는 시장의 해석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윤석열 정부 때 50억이었고 현 정부의 10억으로 한원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개인 투자자의 매도세가 촉발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분석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게 24년에 개인의 순매도를 보게 된다면 4,626억 원가량이었는데 10억의 기준이었을 때는 3조 1조 5천억 원 그리고 1조가량으로 굉장히 많은 양의 매도세가 출회가 됐던 만큼 이러한 지표를 근거 삼아서 개인 투자자들이 지금은 아직은 양도세는 강화할 때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배당소득 분리과세라든가 자사주 소각 의무와 같이 정부 정책을 점점 더 강화시킬 수 있는 증시를 키울 수 있는 그러한 정부 정책들이 나오게 된다면 우리 시장 5,000P에 대한 기대감 다시금 커질 수 있고요. 5,000P가 가기 위해서 좀 우리가 필수적으로 따라줘야 되는 게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코스피 대장주들의 상승이겠죠. 지수가 상승할 때 함께 오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해보면서 오늘 브리핑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